안녕하세요. 주시강 특강 2부 황서연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와 원화 가치, 또 채권 가격이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이슈에 민감한 요즘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얼마나 더 유지될지 우리 시장 변동성과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수의 약세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테마별 이슈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올 봄에 예정되어 있는 업종별 이슈에 따른 시장의 변화, 저희 주시강 특강과 함께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2부에서는 박한샘 파트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시강 특강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강의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제목을 좀 흥미롭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뽑아 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사실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자아 성취라든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후 준비, 건물이나 이런 임대 수입이 있다면 노후 준비가 끝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래서 건물주 부럽지 않은 건물은 자식에게 물려주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만큼은 꼭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노후 준비 기업 목록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를 위한 종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를 위한 종목인데 뭐를 목적으로 하느냐. 40억,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에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아주 1000억짜리 이런 거 말고요. 강남에나 강북에나 이렇게 저기 보면 대도시 같은 데 보면 한 4층, 5층짜리 비싼 건 100억에서 150억 조금 이제 시 중앙에서 나오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전후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거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좀 하고 취업도 하고 월급 모아서 그 모아진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주식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또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사고 그래서 거기서 좀 불려지면 그거 가지고 조금 이제 다시 주식이라든가 또 공격적으로 불려서 자본이 일정 부분 모아지면 또 대출 받아서 빌딩을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건너가죠. 그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저도 20대부터 단돈 900만 원 들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지금 24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0번씩도 단타 매매 해야 돼요. 왜? 벌어야 되니까. 월급 받아서는 답이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 꿈을 이뤄가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부모님이 금수저를 물려주셨다면 땡큐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오늘 방송을 제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부모님한테 인사 가야죠. 그래서 눈도장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건물 살 만큼 돈 없어. 강남에 있는 건물 이런 거 지금 환경 없는데 나한테 나중에 그러면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돈이 됐을 때 그때도 똑같이 100억 갖고 찍고 받고 합니까? 1억 갖고 10억 갖고 찍고 받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자산이 준비된 분들 혹은 지금 아파트 팔아가지고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있는데 이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자니 3000포인트고 급등당했던 종목들은 또 빠지면 20-30% 종합주가에서 3200에서 겨우 2950까지 빌렸는데 종목이 대형 종목들이 30% 20%씩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한다? 어림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매매 영역이에요. 이미 10만 원대 현대자동차 이럴 때 투자하는 거지 지금은 매매 플러스 투자가 약간 곁들어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계속 돈 넣지 않니 돈이 똥이 되는 느낌이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천칭저울이죠.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됐겠죠. 근데 여기에 공깃돌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심오한 원리예요. 여기는 2개가 있네요.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네요. 여자아 있는 쪽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라고 보겠습니다. 화폐. 어떻습니까? 양적 완화. 1조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00조 원 투하.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돈 또 그 전에 또 투하. 추경 예산 또 투하. 돈이 계속 공깃돌처럼 계속 늘어나죠. 이거 한 개당 얼마라고 계산하면 될까요? 예, 한국 돈으로 약 2,000조. 미국 돈으로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면 하나 있던 거에서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 양적 완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투입. 그렇죠? 공깃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지죠.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그냥 1대1이죠. 1달러는 그냥 1달러의 가치입니다. 1달러로 금 한 1달러짜리 금 주화 하나, 1달러로 금 주화 10개, 1달러로 동 100개, 한국 돈 1원짜리 1000개. 가격은 그대로예요. 1달러의 가격은. 그렇지만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기준 100이라고 본다면 주저앉았죠. 뭐로 주저앉았어요? 90으로. 달러 인덱스. 그렇죠. 서브프라임 되기 전에 달러 인덱스 103이었어요. 지금 어디로 주저앉았습니까? 90까지 떨어졌죠. 1달러면 옛날에 유로화나 엔화나 합성된 달러 인덱스라는 그 가치가 100이 기준이었는데 100개를 샀는데 지금 90개밖에 못 삽니다. 자, 반면에 이쪽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금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석유라든가 은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재화라고 말합니다. 재화가 좋은 자산입니까? 화폐가 좋은 자산입니까? 남자는 껍데기입니다. 아들 좋아하지 마세요. 여자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갈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밖에 못 생각하는데 여자는 2개, 3가지 생각하시죠.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여자가 훨씬 더 고등동물입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왜 그러느냐? 남자는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생산이 되잖아요. 계속 훨씬 고등동물, 생물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대화를 해봐도 자, 재화, 금, 은 전부 다 이런 거 석유 어때요? 화폐가 늘어나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옛날에 10억이었던 아파트가 20억으로. 그렇죠? 5천만 원이었던 금이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10만 원짜리였던 주식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2,000포인트였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로 올라가죠. 돈이 쏟아져 투하된 만큼. 반면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책금리는 0%에서 시중 10년물짜리 미 국공채 T노트는 1.6까지 지금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어제. 화폐 가치는 달러 가치는 손상되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자, 이러한 원리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에다가 지금 돈을 맡기고 있어야 돼요? 맡기는 순간 어떻게 아까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천칭저울이라고 보면 그렇죠. 저울이면 맡기는 순간 인플레이션 하에서 재화 가치는 올라가는데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야, 어제 100억이었는데 오늘도 100억이야? 100억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뭐다? 옛날에는 100억 주면 뭐를 샀습니까? 그렇죠. 빌딩 하나 샀죠. 꼬마 빌딩. 지금은 꼬마 빌딩은 150억. 아파트 30억. 내 돈은 그대로 100억이야. 그런데 주식은 이미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옛날에는 10,000주 샀는데 현대자동차. 지금은 8,000주밖에 못 사요. 금도 옛날에는 금바, 골드바 100개 샀는데 지금은 몇 개 샀게 못 사느냐. 60개밖에 못 삽니다. 화폐는 그대로 100억인데 은행에 있는 꽂혀있는 돈은. 구매력은 떨어졌죠. 가치가 손상된 겁니다. 평가 절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셔야 돼요. 주식만 나는 샀다 팔았다 하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주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몰린 거예요. 주식을 안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재테크, 부동산을 안 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겁니다.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게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금리가 다시 5% 은행 금리가 5% 이상 준다. 그럼 주식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왜?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다 맡기면 거기서 노후 준비해 가면서 1억 맡기면 500만 원 나오고 10억 맡기면 5천만 원 나오니까 그걸로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10억 맡기면 얼마 나옵니까? 네, 1년에 1,0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1,000만 원은 나오겠네요. 10억은 2천만 원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지만 그렇게 내몰려 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자기가 그물에 잡히는 줄 알고 잡히나요? 그걸로 내몰려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주식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강의는 그러면 뭐냐? 주식을 샀다 팔았다 대형 종목 지금 뭐 돌파, 5일선 돌파, 추경, 매수 이거는 저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회원분들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해요. 굳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금쪽 같은 강의 시간에 그렇죠? 네. 1번 대표 파트너님부터 저기 가나다라 순으로 나오니까 50번 와운의 대표님들까지 매일 방송 나오는데 저까지 거기다가 그 똑같은 걸 밥숟가락 얹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런 매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거 주력을 합니다. 왜? 매매는 해야 돼요. 삼성전자도 샀다 팔았다 현대차 샀다 팔았다 투자도 하지만 그런데 이 분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단군 이래로 몇몇 종목은 최적의 기회예요. 반토막에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주식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지난 20년간. 근데 실적은 사상 최대야. 그런데 다른 주식들은 3배, 4배 올랐는데 이 주식은 거꾸로 빠졌어. 인플레이션 하에서 돈의 가치를 보면 옛날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은 그대로 2만 원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저점인 것이 없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건물주 부럽지 않은 노후 준비, 뭐 화려하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안전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준비하는 거는 장중에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 해요. 낙폭과대도 지난주에 나와서 낙폭과대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고 떨어질 때는 인버스를 거꾸로 때리기도 하고 주식도 물타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나는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안전하게 좀 수익을 누려가고 싶다. 혹은 나중에 나는 이제 돈 지금 2억인데 5억이나 10억으로 불려지면 그때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뭔가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연습하고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습관 잘못 들이는 것보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종목으로 KT입니다. 야, 지난주에도 KT 말하더니 또 갖고 왔어? 네, 또 갖고 왔어요. 왜 넘버원으로 KT를 갖고 왔느냐? 가장 흐름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27,000원이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25,000원이었는데. 자, 그런데 KT는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 12월 31일 주총,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 즉 지난 3년간, 20년, 19년, 18년 3년간 배당을, 현금 배당을 얼마로 주기로 결정됐느냐? 2018년도 1,100원, 2019년도 1,100원, 그리고 2020년도,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배당 나올 거. 예. 그러니까 배당 나올 거라는 게 2020년 12월 31일 날, 그 이제 주식 갖고 있는 분들한테 건너오는 거잖아요. 28일 날 팔았어도 D 플러스 1이니까 서류상으로는 갖고 있는 걸로 돼요. 그분들한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돈이 언제 꽂혀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여러분들 배당 주식이 꽂힌단 말이에요. 얼마? 1,350원. 한 주 갖고 있는 분한테 1,350원 줘요. 엊그저께 22,000원, 23,000원이었어요. 자, 2만 2,000원에서 1,300, 6%입니다. 6% 수익률이에요. 뭐가? 배당 성향이. 10억 갖고 있으면 6천만 원 줬다고요. 은행에는 겨우 1,000만 원 주는데. 주식도 올라왔죠? 배당 수익도 받았죠. 문제는 뭐다? 건물 갖고 있어봐야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네. 건물 여러분들 갖고 계셔봐야 큰 돈 안 나옵니다. 왜 큰 돈 안 나오느냐? 아까 여기 샘플로 보여드렸던 게 있네요. 그죠? 네. 건물 갖고 있어야 큰 돈 안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2억짜리 건물인데요. 수익률 6.2% 준답니다. 42억인데 임대료가 1,920만 원 나온대요. 여기서 세금 뺐어요.
관리인 비용 안 뺐죠. 세금 안 뺐죠. 수선 유지비 안 뺐죠. 다 빼면 얼마 나오냐? 1,500만 원도 안 나와요. 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억 8천 정도. 실질적으로 1억 5천 나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42억 투자해갖고 1억 5천 나온다. 3%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실제 건물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맞지. 건물 없는 분들이야. 야, 별것도 아니네. 이거 보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는 거예요. 100억 갖고 있어봐야 1년에 3억 5천 나와요. 세금 내야지. 그 다음에 유지보수해야지.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이면 또 관리인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5억 정도 벌어도 이것저것 다 떼고 하면 3억 5천 8천 남습니다. 잘 남는 그 정도면은 땡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KT는 얼마 줘요? 1,350원 줬죠. 내년도에는 한 1,600원 정도에서 1,800원까지 줍니다. 배당 성향. 이번 연도는 이제 2021년 1,600원. 만약에 이 가격에 머무른다면 배당 성향이 높은 거고. 그렇죠? 문제는 뭐다? 여러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쌀 때. 자, 근데 싼 가격이 매력이 있느냐?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2020년 19만 9천 원까지 1990년 12월 28일 나스닥 지수 5,000포인트였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였을 때 IMF 직후에 19만 9천 원 20만 원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년간 하락해요. 누가? KT가 10분의 1 토막 났네요. 지금은 2만 7천 원이니까 물론 8분의 1 토막이긴 합니다만. 자, 시세 차익을 노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큰 흐름을 읽어봐라. 그리고 최근 1년 전, 2년 전, 3년 전 3만 5천 원이 최근 3년 내 최고가였네요. 그렇죠? 왜 3년을 보느냐? 최근 3년 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면 근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이거 갖고 매력 없어. 매력 없어요, 주식. 제가 봐도. 왜? 통신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저베타주죠. 그 무슨 회사요? 부동산 회사예요. 무슨 회사예요? 대부업입니다. 야, KT가 대부업이야? 예, 대부업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한몫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가는 지난 20년간 8분의 1 토막 났어요. 최근 3년간 3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2014년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9천억, 1조 원, 1조 원, 1조 원, 7천억, 9천억, 1조 천, 이번 연도 1조 3천, 내년 정도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네요. 당기순이익도 좋아지고 이번 연도 특히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최근 3년 내 사상 최대 실적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뭐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통신업이잖아요. 속된 말로 대한민국 어린이 유치원에서부터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셔야 되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분들 등에다가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는 거죠. 얼마씩?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10만 원에, 청소년들한테는 18,000원에, 어르신들한테는 알뜰폰으로 온 국민한테 쪽쪽 세금 걷듯이 빨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어요? KT, SK텔레콤, U+, 그 다음 뭐 있을까요? 헬로, LG U+는 합병됐죠. 세종텔레콤, 중소기업 남아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죠. 통신사, 독점 구조입니다. 독과점이지만 사실 독점이죠. 세계를 벗어나서 핸드폰도 가입해야 되죠. 인터넷도 여기를 벗어나서 가입할 수는 없죠. 인터넷 가입하면 자동으로 뭐 가입돼요? 그렇죠. 텔레비전. 따라서 방송사, 인터넷, 그리고 무선 통신. 대한민국은 이 세 개 회사의 독과점입니다. 99%. 자, KT의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무선 사업부 28%. 매출의 28%가 무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선 사업부 18%. 통신 쪽에서 많이 나오네요. 미디어 컨텐츠, IPTV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무선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VOD 여러분들 영화도 보시고 애들 뭐 또 사고 팔고 홈쇼핑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에서 14.3%. 매출액이 10조 원이면
1조 4,300억이 금융에서 나온답니다. 핸드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찰로 다 사셨어요? 아니죠. 24개월 약정. 왜 24개월 약정해야 요금 할인해 주잖아요. 그렇죠? 신당동 떡볶이.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소스 비법보다 더 어렵다는 핸드폰 요금제입니다. 핸드폰 요금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극소수니까요. 정말 어려워요. 자, 문제는 뭡니까? 거기 잘 보시면 26개월, 36개월 요금 약정해야 요금 할인 받잖아요. 거기 잘 보시면 핸드폰 요금도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구매 가격, 통신 요금 따로, 구매 가격 따로 4.9% 이런 식으로 이자가 나가요. 이자 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다. 그러면 5만 원씩. 전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1,0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네. 월 5만 원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천억이에요. 2천만 명이면 1조 원입니다. 이자만. 12조예요. 그거 SK텔레콤, KT, U+ 나눠 먹는 겁니다. 금융사업부. 이해되시죠? 물론 뭐 투자도 한다, 뭣도 한다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업도 있다 그 얘기죠. 일정 부분. 그리고 예산은 이제 부동산에 삽니다. 땅 다 깔고 있잖아요. 자산 재평가. 아까 보셨지만 부동산. 여러분들 아파트만 올라간 거 아니죠? 회사 땅값들도 올라갔잖아요. 평당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서울.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이쪽은 벌써 이렇게 올라가 있죠. 화폐는 똑같이 1,000원, 10,000원짜리는 그대로 10,000원짜리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얘는 이미 부동산은 평당 1,000만 원에서 올라왔잖아요. 즉 1억 가지고 옛날에는 10평 샀는데 경기도에 20평 사고 서울에 10평 사고 1,000만 원에 지금은 몇 평 사요? 2평. 강남에 1평. 1억의 가치가 5분의 1 토막 난 거죠. 왜? 이만큼 살려면 5평 살려면 10평 살려면 이제 5억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에. 그렇죠. 100평짜리 땅 살려면 50억이지 않습니까? 건물 지려면 대부분 건물값이 얼마나 해요? 땅값이지 전부 다. 그렇죠? 따라서 재화가 올라가고 아까 어린이들 천칭저울하고 똑같습니다. 돈은 늘어나니까.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계속. 추경 예산 40조 뭐에 얼마. 돈을 갖고 있으면 그 순간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탈출하는데 이 주식 저 주식 하고 싶죠. 남들 돈 벌었다니까. 근데 지금 3천이에요. 이미 주식은 3배 올랐어요. 웬만한 주식들. 그런데 안전하게 하고 할 분들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 꼭 건물주에 목매지 마라. 어차피 그거 못 삽니다. 아니 진짜예요. 못 사요. 100억짜리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주식으로 살 수 있겠지만 극히 희박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꿈을 잘 넣는 게 아니라 꿈을 재설계하라는 얘기예요. 못 사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듈 형태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할수록 안전하게 가야 돼요. 급할수록 막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KT는 목표 수익률은 55%. 몇 년간? 3년간. 시세 차익 수익률 40%. 27,000원짜리 4만 원 바로 언저리. 38,000원 전후에서 한번 컷. 그리고 배당 수익률 6%인데 제가 그냥 안전하게 5%를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확실한 걸로. 3년간 15%. 시세 수익률 38,000원까지 40%. 현재 27,000원. 그리고 배당 수익률 3년간 보유함으로써 55%. 그러나 실제 여러분 수익률은 70%가 될 겁니다. 왜 70%가 되느냐?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 27,000원짜리가 20년 동안 움직였을 때 꽉 다 주고 가요? 안 주고 갑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좀 줬다 놨다. 올라가면 조금 팔아주고 절반이라도 100주 갖고 있으면 30주라도 조금 밀리면 30주 팔았던 거에서 33주 나머지 70주는 손실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샀다 팔았다를 잘했다가 아니라 100주로 출발했는데 가 있을 때는 3년 뒤에는 130주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 털을 때는 150주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식 수를 늘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노려야 돼요. 왜? 그게 장기 투자의 매력입니다. 단타도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죠.
오늘 1억 10% 벌었어 1억 1천. 내일 10% 벌었어 1억 2,100만 원. 1억 2천이 아니죠. 1억 2,100이지. 그게 5년간 10년간 쭉 해보면 나중에 그 속도면 1억 가지고 1조 원 금방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저놈이? 엑셀 가지고 저도 20대 때 무진장 시뮬레이션 해보고 돌려보고 했어요. 결론은 단타구나 나한테는. 왜? 돈이 없잖아. 980만 원밖에. 전 재산이 980이에요. 손에 쥐고 있는 게 29살. 뭐 하겠어요?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받는데. 그때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증권사 가니까 그때서야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그럽니다. 지금도 요즘도 그 금액이지만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매같이 주식하는 거예요. 사다 팔았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겪고 지내는 거 보니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수를 하면 이제 제 나이에는 꼬꾸라지면 끝장입니다. 20대처럼 기회가 없어요. 안전하게 한 축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제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같이 나누는 것 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K 두 번째 종목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요. 현재 25만 5천 원 금요일 날 종가네요. 그렇죠? KT가 27만 원, SK텔레콤 25만 5천 원. 뭐 거의 10분의 엊그저께 2만 6천 원이었을 때 2만 5천 원이었을 때 10분의 1 가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SK텔레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주식이에요. 왜 그러냐? 액면가 500원이잖아요. 250만 원짜리. 원래 500만 원짜리였는데 액면 분할했죠. 그리고 20년간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보겠습니다. 배당 얼마 줍니까? 그렇죠. 정기 배당 9,000원. 정기 배당 9,000원 줘요. 2020년 12월 31일. 그리고 현금 배당 1,000원 줍니다. 야, 이때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들의 현재가 보면 야, 여기에 잔량이 몇만 주 쌓여있네, 몇만 주 쌓여있네. 뭐 맨날 이런 것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현재가를 누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기업, 종합, 뭐 뉴스, 차트, 주문, 호가, 체결 회사별로는 틀리지만 거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이라는 거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일정이라는 게. 거의 주식 일정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토리. 결혼은 언제 했고. 결혼이 언제입니까? 뭐 M&A 당했다든가 혹은 상장했다든가 호적은 언제 올렸고 유상증자. 그렇죠? 몸집은 언제 불렸고 감자는 수술은 언제 했고 청약 언제 했고 뭐 합병, 주총 언제 하고 뭐 하고 다 그런 거죠. 히스토리가 주르륵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배당도 나와 있습니다. 쭉 과거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특별하지 않으면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얼마 줬습니까? 그렇죠. 10,000원 줬네요. 매년. 25만 원짜리인데 10,000원이니까 4%네요. 뭐가? 배당 성향이에요. 4%면 괜찮죠. 자, 그런데 이 회사에 어떻습니까? 23,000원짜리였던 주식이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몇 배? 20배. 언제? 아까 2000년도에 KT 19만 9천 원 찍었을 때 1999년도 말 2000년 초 나스닥 지수 5,000포인트일 때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일 때 그때 50만 원이라고요. 23,000원짜리가. 야, 대형주는 시세 안 나? 납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뭐 5G에 무슨 뭐 ADAS 어드밴스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인가요? 자율주행에 된 뭐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이런 거지만 당신은 이게 벤처기업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벤처기업이라고요. 세계 최초로 CDMA 방식, 퀄컴 코드 분할 다중 방식을 갖다가 통신회사에다 이용한 거죠. 반도체 칩 갖다 올라갔잖아요. 몇 배? 20배. 지금에서야 SK텔레콤이지만 당신은 벤처기업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을 하고 이제 액면 분할 500만 원짜리 때 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현재 25만 원 가격, 50만 원 가격으로 표시되고 이런 식입니다. 내리 계속 20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죠. 20만 원 전후. 30만 원을 돌파를 못했어요. 몇 년간? 20년간. 잠깐 한번 돌파했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왜? 매매로서 적합해 안 적합해?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됐습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2021년, 2020년 움직인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SK텔레콤이 이제 때가 됐어요. 왜 때가 됐느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때가 됐느냐?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제 통신회사가 아닙니다. KT도 그렇고요. 왜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여러분들 건물주 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느냐. 첫 번째는 5% 전후의 배당이에요. 그렇죠? 네, 건물주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5% 주식 하루에도 움직이는데 뭐 내가 이 강의 들어야 돼? 예, 제가 봐도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어차피 20년 뒤에 다시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년 뒤에 완성된 성공한 사람들만 듣는 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포인트는 뭐냐?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제 통신회사가 아닙니다. 통신망 갖고 핸드폰 요금 받고 보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회사냐? 방송사 회사. 자, 대한민국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전체를 총괄한 거니까 의미 없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뭉퉁그리죠? 이게 지상파 방송입니다. KBS, MBC 다 합친 거 2017, 2018, 2019 이 수준이죠. 2018년까지 못 넘고 2017년, 2018년 못 넘었어요. 2019년도에 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IPTV를 통해서 이게 IPTV입니다. IPTV 즉 무슨 얘기냐? 인터넷 가입했을 때 나 핸드폰도 참 전화도 같이 보고 TV도 볼래요. 신청한 사람들 셋톱박스 달린 거 돈 내는 거 유료로 보는 사람들 입장이 SBS나 KBS나 이런 거 돈 안 내고 보는 지상파 방송 보시는 분보다 숫자가 2019년으로 많아졌습니다. IPTV 한 분야만 케이블 TV 빼고. 자, 이번 연도는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돈 내고 보시는 분들은 케이블 TV는 이제 거의 죽었고요. IPTV가 대한민국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JTBC, KBS, MBC, SBS, CJNM은 말 그대로 빵 공장입니다. 라면 공장입니다. 과자 공장이에요. 과자, 라면, 빵을 만드는 거고 그 빵을 어디서 팔아야 돼요? 이마트. 초코파이 이마트에 진열해야 될까? 팔릴 거 아닙니까?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IPTV가 송출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오리온 초코파이가 중요합니까? 이마트가 중요합니까? 어디다 진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예요. 5G가 되면 앞으로 5G가 되면 VR이라든가 IR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꼭 핸드폰의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혁명도 나오게 돼요. KT하고 SK텔레콤 망을 국내에서 확률이 다양한 비즈니스로 가기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부동산 회사라고 놀림받았던 KT. 저 무진장 놀려먹었습니다. 부동산 회사 아니야 저거 뭐하러 저런 주식 사. 예, 죄송합니다. 지난 20년간 놀려먹은 거. 예, SK텔레콤 이거 뭐 현금 인출기 아니야? 하이닉스 인수할 때 2조 원을 저기에서 빼갖고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최대 주주잖아요. SK텔레콤. 자, 현금 기업 인수할 때마다 내가 돈 댔죠 다. 현금 인출기라는 얘기 놀려먹었던 거 죄송합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1조 원씩 벌었던 1조 3천억, 1조 8천억, 3조 원 순이익률 벌었던 SK텔레콤 유보율 몇만 % 쌓아놓고 있어요? 한 달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보율 57,000%. 즉 자기 자본이 1,000억이면 1,000억도 넘죠. 설립자본금, 발행주식수 액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570배를 갖고 있다는 게 현금으로 한 대략으로 한 12조 되나요? 네. SK텔레콤 시가총액보다 한때 큰 적도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 SK텔레콤이 이번에 이제 티맵 있죠, 여러분들 티맵. 네, 티맵 상장합니다. 누구로부터 상장받느냐? 우버로부터 상장받습니다. 우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는 불법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배달. 주요 주주가 손정의 소프트뱅크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도 상장하지만 SK 티맵 상장하고 있는데 상장했을 때 가치가 약 4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도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KT를 이용한 국내 들어오는 이제 회사들은 이런 가치들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물류혁명에 저런 회사들의 가치들도 더 높게 평가될 걸로 보여져요. 자, 3년 목표 수익률 얼마냐? 시세 차익 약 30%. 높게 잡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 4%. 3년 해서 12%. 곱하기 더하기 하면 약 42%인데 50% 정도 목표 수익률로 가면 되겠습니다. 무지막지한 수익률이에요. 에게 나는 지난 6개월간 300% 수익률을 냈는데 나는 저거 잡아갖고 200%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거는 실수해도 되는다. 이건 실수하면 안 되는다. 그리고 매매입니까? 투자입니까? 매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투자로 지금 최적의 적기 타이밍이다. 가격 매력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아, 지난주에 샀는데 1,000원 빠졌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목. 네. 조금 속도감 있게 볼게요. 이제 원리를 이해되셨죠? 접근하는 방식이 GS입니다. GS는 이거 회사를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허창수 회장님이 4.7%, 친인척이 37%의 GS 지분, 즉 지주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GS는 GS 에너지 100%를 갖고 있습니다. GS 에너지는 GS 칼텍스를 50% 갖고 있습니다. GS 파워도 50% 갖고요. 홈쇼핑 36%, 리테일 65%, 글로벌 GS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GS라는 지주사가 GS 칼텍스를 에너지를 통해서 50%를 간접 지배합니다. 자회사, 손자회사. GS 칼텍스가 매출이 커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77,000원이었던 2017년도부터 주가가 계속 빠졌네요. 저 서브프라임 때 그래서 3만 원 전후였다가 지금은 4만 원입니다. 매력 있는 가격이에요. 왜?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얼마입니까? 올라왔잖아요. 20달러, 평균 4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요즘 뭐 거의 70달러까지도 여기서 국제 유가라는 것은 WTI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얘기를 안 하면 65달러, 6달러 왔다 갔다 하죠. 자, 트렌드도 괜찮습니다. 1,900원 배당 줬네요. 지난 3년간. 매년 2,000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1,900원이니까 100원이니까 4만 원이라 계산하면 5%. 참 죄송합니다. 네, 5%. 그렇죠? 네, 배당 성향을 받은 겁니다. 오,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요. 배당 성향도 매력적이고 문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번 연도 2020년도 작년도 2020년도로 할게요. 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700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죠. 왜 그러냐? GS 칼텍스 국제유가가 한때 마이너스 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21년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6,118억. 즉 다시 영업이익이 지난 3년간보다 사실상 최대로 점핑됩니다. 물론 현재 유가 65달러 전후로 계산한 환율과 마찬가지. 이거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 있겠죠. GS 칼텍스가 이 회사의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목표 금액 짧게 잡습니다. 4만 원이죠. 네, 뭐 6만 원, 7만 원까지 잡지 않고요. 5만 원까지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2, 3개월 내로도. 왜? 국제유가 움직임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움직인 거 봐서 GS는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왜? GS 칼텍스는 상장회사다, 비상장회사다, 비상장회사다. 자, 그래서 배당 수익은 현재 5%, 3년간 15%를 받아먹는다고 계산하고 25% 수익률, 즉 4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를 보면 40%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재화, 원자재를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면 에너지 시스템, 파워라든가 다 그쪽 원자재잖아요. 자,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네, 건물주 부럽지 않은 배당 수익이나 성장성을 주는, 참 수익을 주는, 안정적으로 주는 아까 1번, 2번, 3번 종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만 갖고 좀 고리타분한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좀 있건 없건 조금 성장해가면서 수익률도 좀 세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시세 차익으로 볼 수 있는 거. 배당은 없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번째 종목이죠. 아까 거가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건물 대신 준비하는 노후 준비. 여러분들 건물 벽돌 한 장씩 쌓는 마음으로 적금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적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서울 땅 한 평이 3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3천만 원. 그러니까 즉 길 없는 곳. 길이 없어. 주차 못해요. 네. 걸어서 차 저쪽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야 막힌 땅. 맹지라고 그러죠. 3천만 원. 도로 주변에 있는 거 5천만 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평당.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지금 5천만 원 이상 적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5천만 원 이상 적금한다. 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적금하시면 그렇게 해야 그 땅 한 평 사고 20년간 모아야 20평 땅 사서 1층, 2층, 3층 땅콩주택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플레이션. 현실 가능성이 제 얘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 적금하기도 어려워요. 왜? 직장 생활 해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월급이 올라가면 좋아질 것 같죠? 연봉 1억 받으면. 30만 원 적금하기도 어렵습니다. 1억 받아봐야 한 달에 600만 원도 손에 못 져요. 세금 내고 국민연금 떼고. 그러면 연말정산이나 조금 받아야 650만 원 받는 겁니다. 한 달에 600만 원 받으면 딱 손에 3일 쥐고 있습니다. 카드값 다 나가야죠.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생활비 나가지 뭐 나가지 뭐 대출금 나가지 3일 딱 지나면 100만 원 남아있어요. 내 연봉이 1억인데 이게 뭐야? 20만 원 갖고 한 달 지내야 돼요. 연봉 1억인데 연봉. 용돈 20만 원도 안 돼요. 3일간 돈 숫자 구경하는 노름에 불과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죠. 자, 그런 분들한테 좋은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적금해라. 나쁜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쪽 은행에다가 벽돌을 쌓느니 벽돌을 쌓는 건 좋은데 은행에다가 벽돌을 쌓느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쏴라 그 얘기예요. 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난번에 20몇만 원에서 폭락 나왔던 주식 아니야? 온 국민들 눈물바다로 만들어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면 지금 좀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가면서 천천히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2만 8천 원이에요. 조금 비쌉니다. 이번에 종합주가지수 2,900 아래로 떨어지고 한 2,800 갔으면 15만 원에 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좋아 18만 원 깨졌구만. 좋아 16만 원 깨지겠다. 이번 2,900 깨지면 5% 7% 빠지겠다. 꼬나보고 있었어요. 왜? 주식은 시세 차익을 노릴 주식은요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세계 1위 할 만한 주식을 고르는 거예요. 이 회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시가총액이 8조 원입니다.
자, 잘 보세요. 8조 원이에요. 얼마 하에서? 22만 8천 원 하에서.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얼마냐? 2020년도 영업이익이 1,420억입니다. 아까 SK텔레콤 보셨죠? 기본 1조 깔고 갑니다. 은행주들 1조 원 영업이익 깔고 가요, 기본. 근데 겨우 그것의 10분의 1인 1,420억. 그나마 이것도 이번 연도 처음. 그 전에는 겨우 뭐 얼마냐? 9천억, 900억, 600억. 1,000억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8조 원이에요. 뭐가 시가총액이에요? 자, 현재가가 시가총액이죠? 그렇죠.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 8조 원을. 당기순이익. 그렇죠? 네,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EPS니까 여기 있네요. 2,400원.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0억이다. 발행 주식수 한 주당 순이익이다. 전체 시가총액 뭉뚱그리, 전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뭉뚱그리. 그러면 이게 결국은 퍼 아닙니까? 이걸 한 주로 나누는 게 EPS니까. 자, 그러면 몇 배요? 퍼가 80배라는 얘기잖아요. 비싸요, 싸요? 엄청나게 비싸게 된 거죠. 야, 겨우 1,000억 벌었는데 주가는 80배에 높은, 아까 시가총액 전체가 8조 원이니까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그 가격이지만 80배 거래되고 있네요, 퍼가.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되죠? 저런 주식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세계 1위라고 하더라도 SM 엔터테인먼트, JYP, 그 다음에 양현석의 그거 있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엔터테인먼트 세계 회사. 제가 이 회사는 관심이 워낙 없어서 사건 터진 대로. 이 세계 회사를 보세요. 퍼가 몇인지. 평균 퍼가 130, 150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싼 거겠죠. 자, 그리고 지주사입니다. 방시영 님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36% 갖고 있고요. 스틱이 또 8% 갖고 있고요. 넷마블 21% 갖고 있어서 56% 갖고 있고요. 계열사인 위버스의 네이버가 49%. 즉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계열사가 51% 갖고 있고 네이버가 49% 갖고 있고 이걸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죠.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CJ 엔터테인먼트 ENM하고 관계가 좋죠.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넷마블하고 관계가 좋죠.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양현석의 YG 엔터테인먼트에 이번에 뭐 5,400억인가 투자했죠. 왜? 명품 그리고 해외 시장 얘가 잘하거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래서 뭐다? 엔터테인먼트의 네이버예요. 이제 자, 저런 주식들 배당은 없습니다. 배당은 없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금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17만 원 정도, 18만 원 선상. 이게 적당한 이 가격에 사고 싶진 않아요. 안 사지면 어떡하느냐. 건물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건물 아까 보시면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죠. 돈 진 놈이 뭐지. 건물 이까짓 게 뭐가 좀 아쉽기는 하죠. 조금 더 이 가격에 사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 롤링을 한 번 더 줄일 거라고 봅니다.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공략하는데 이런 주식들은 만약에 뭐 시가총액이 70조 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7조죠. 8조 사이 곱하기 3 83, 24 25조. 그러면 지금 현재 22만 원이니까 한 65만 원 정도 미쳤죠. NC소프트, 카카오. 저는 네이버는 장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깨졌을 때 그때 똑같이 그때도 이렇게 방송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얼마 간다고 했을 때? 25만 원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25만 원 돌파해서 저는 실제 팔았습니다. 팔으라고 이야기했어요. 27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 전부 다 팔아라. 팔고 현대자동차로 갈아야지. 웬걸? 50만 원까지 오죠 지금. 계산 잘못한 거잖아요. 카카오뱅크 그 사이에 뱅크라든가 카카오 게임즈가 시대가 바뀌어서 상장이 되는 건데 그 가격을 뺀 게 저는 25만 원이라고 봤거든요. 당시에 8만 원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저는 세계적인 뻗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SK텔레콤보다 실적이나 이런 건 작지만 국내용의 SK텔레콤이랍니다. 주식은 한국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주식이 돈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쿠팡 보셨잖아요. 그렇죠? 75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종목은 아쉽게도 시간이 약간 모자랍니다. 따라서 일요일 밤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진행하는 공개방송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아쉽지만 박한샘 파트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최익수 파트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